22번 하겠습니다. 예. 파이형 회로의 일반 회로 정수에서 B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 파이형이든 T형이든 B는 임피던스죠. B는 임피던스고요. C가 어드미턴스가 됩니다. 23번 일반 회로 정수가 A, B, C, D이고 송전단의 상전압이 ES인 경우 무부하시 충전 전류는 무부하시 충전 전류 송전단 전류라고 했죠. 얘가 보세요. 우리가 무부하란 말은 부하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송전단에는 우리가 그 전기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흐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전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부하시 충전된 전류는 A분의 CES 요거 이론에서 유도를 간단하게 해줬고요. A분의 CES 공식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24번 봅니다. 24번. 삼상 154kg 송전솔로의 일반 회로 정수가 A는 0.9, B는 150, C는 J 0.901 곱하기 15 삼성, D는 0.9301 때 무부하시 송전단에 154kV 가했을 때 수전단 전압은 얼마냐 합니다. 지금 보세요. 일단 4단전 정수에서 VS는 AVR 플러스 BIR입니다. 여기에서 뭐 IS는 CVR 플러스 DIR도 있지만은 이 문제에서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보세요.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 무부하란 말은 수전단 전류가 0이란 얘기죠. 0이란 겁니다. 따라서 IR이 0이니까 이렇게 구할 수, 그 BIR은 없어지고요. 따라서 지금 수전단 전압 VR이죠? VR은 얼마다? A분의 VS가 됩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A 0.9고요. VS 154가 됩니다. 0.9인데 154니까 약 171kV가 된다는 겁니다. 4단자 정수에서 이 문제도 용어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무부하일 때 IR이 0이다 하는 것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5번 쟤는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외우거나 행렬로 계산을 해보거나 T형 회로에서 송전단 전류 IS는 원래 우리가 할 때 YER 플러스 1 플러스 2분의 ZYIR 이렇게 됐었죠. 답은 가번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여기 다시 유도한 건 아니고요. 그 이론에서 제가 유도했던 거 행렬로 유도했던 것으로 유도해 보시거나 혹은 외워서 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26번 하겠습니다. 26번. 그림과 같은 4단자 정수의 두 개의 회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합성 4단자 정수는 어떻게 되는가 합니다. 보세요. 지금 A1, B1에 C1에 D1이고요. A2, B2에 C2에 D2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 두 개를 행렬로 계산하면 됩니다. 보세요. 지금 A는 어떻게 돼요? A는 행렬 이렇게 하면 되죠. A1, A2 플러스 B1, C2. 예. 그 다음에 행렬 A1, B2에 B1, D2. 예. 이렇게. 행렬 얼마? 교재에 있는 것대로 발하면 요거 행렬이면 A2 C1 더하기 네, D1에 C2 D1 예, 행렬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얼마? B2 C1 더하기 D1 D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B, C, D A가 A1, A2 플러스 B1, C2 B가 A1, B2 플러스 B1, D2 그 다음에 C가 A2, C1 더하기 D2, D1, C2고요. D가 B2, C1 더하기 D1, D2 이렇게 됩니다. 그냥 뭐 전기 모르고 행렬만 아셔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행렬 연습 조금만 해보시고요. 27번 보겠습니다. 27번 보세요. 2회선이에요. 2회선에 송전솔로가 있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그중 1회선을 정지시켰다면 이 송전솔로의 일반 회로 정수 B는 뭐요? 임피던스죠.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합니다. 보세요. 지금 이런 말이요. 여기에 이렇게 2회선으로
병렬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세요. 이때 임피던스가 Z고 이때 임피던스 Z면 합성 임피던스는 얼마예요? 합성 임피던스는 ZZ니까 2분의 Z가 되죠. 맞죠?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 한해선을 정지를 시켰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한해선 정지시킬 때 임피던스, 합성 임피던스 얼마다? Z가 되죠. 맞죠? Z. 즉, 이 회선을 병렬로 운전할 때는 2분의 Z였다가 한해선을 정지하니까 전체 임피던스 Z가 됩니다. 즉, 임피던스가 몇 배가 됐다? 2배가 되죠. 즉, 여기에 2를 곱하면은 약분이 되어서 Z가 되니까 2배가 된다는 겁니다. 즉, 임피던스 B, 털러 정수 B, 임피던스는 2배가 된다. 이렇게요. 28번 볼게요. 28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 있어서 합성 4단자 정수에서 B제로의 값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 ABCD가 있어요. 4단자 정수 ABCD가 있는데 여기에 뭐 ZTR TR이 변압기에 의한 그 4단자 임피던스겠죠. 변압기 임피던스 ZTR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됐답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합성 4단자 정수 어떻게 되냐 보세요. 얘 어떻게 돼요? ABCD죠. ABCD에 설로 임피던스 얘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 얘 임피던스에 의한 4단자 정수는 어떻게 된다? 1 ZTR의 어디 임피던스는 0이 됩니다. 0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문제에서 B를 물었죠. B. 그거 보세요. 행렬 A는 이겁니다. A는 행렬에서 A가 됩니다. 그럼 B는 어떻게 되냐? 행렬 이렇게 되죠. 그래서 A ZTR 플러스 B가 이것이 4단자 정수 B가 됩니다. B요. A는 4단자 정수 A는 행렬에서 A가 되고 B는 A ZTR 플러스 B가 되고요. C는 C가 되고 D는 얼마? D는 1이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뭐냐면은 답이 4번이죠. 4단자 정수 B제로는 AZTR 플러스 B가 된다는 겁니다. 간단한 4단자 정수지만은 일종의 4단자 정수라는 것보다는 행렬 문제예요. 행렬 문제. 요것만 아시면 임피던스에 대한 4단자 정수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회로 이론에서 확인하시면은 이 문제는 뭐 거의 공적 문제라고 보셔도 돼요. 행렬만 하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9번입니다. 29번. 장거리 송전솔로의 특성을 정확하게 다루기 위한 회로로 알맞은 것은입니다. 장거리 송전솔로는 분포정수 회로, 우리 이번 장 1번 문제에서도 있었죠. 분포정수 회로가 됩니다. 30번.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 우리 특성 임피던스, 고유 임피던스, 대표 임피던스, 파동 임피던스, 다시 특성 임피던스, 고유 임피던스, 파동 임피던스, 대표 임피던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했을 때 특성 임피던스는 선로의 길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길이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선로를 대표하는 겁니다. 길이와 무관한 선로 대표 임피던스예요. 그래서 선로의 길이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31번.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 및 커패시턴스가 각각 L 및 C일 때 고주파 전송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뭐냐?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성 임피던스는 G와 그 다음에 R 값을 무시하면 루트 C분의 L. 만약에 보기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특성 임피던스 루트 C분의 L 그걸 답하라는 겁니다. 네. 솔직히 나의 의도가 그거예요. 다른 거 뭐 고주파인데 어쩌고 저쩌고 R과 G는 어디 가느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보기에서 있는 것 중에서 찾으시면 돼요. 네. 32번. 가공 송전선의 인덕턴스가 1.3mH/km고요. 정전 용량 0.009 마이크로페라/km일 때 파동 임피던스는 얼마냐? 특성 임피던스는 얼마냐? Z0는 얼마? 지금 나와 있는 게 두 개죠. 루트 C분의 L입니다. 그래서 C값 하면 0.009 지금 단위에서 mH/km, 마이크로페라/km 둘 다 per km이기 때문에 킬로미터는
신경 안 쓰셔도 되죠. 일단 C 값은 0.009 마이크로니까 0.009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6승이고 네. L 값 1.3mH죠?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만 계산을 하시면 돼요. 따라서 답은 380입니다. 380. 계속해서 33번. 선로의 단위기나 분포 인덕턴스 L, 저항을 R, 정량 용량 C, 누다 컨덕턴스 G라 할 때 전파 정수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전파 정수 감마는 루트의 ZY가 됩니다. 따라서 공식에 Z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어드미턴스는 G 플러스 J 오메가 C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은 답원이요. 답원. 34번. 파동 임피던스가 500이요. 파동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고유 임피던스니까 Z0가 500ohm입니다. Z0 500ohm일 때 가공 송전선 1km 당의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은 묻습니다. 우리가 Z0만 알고 있을 때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 어떻게 구해보세요? 인덕턴스 L은 0.05 플러스 0.4605의 로그 R분의 D. C는 얼마? 0.02413의 로그 R분의 D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 보세요. 로그 R분의 D가 얼마다? 138분의 Z0. 요거 했었죠. 로그 R분의 D 값이 138분의 Z0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로그 R분의 D 대신에 138분의 Z0 얼마? 500 넣고요. 여기도 로그 R분의 D 대신에 138분의 500 넣으면 됩니다. 500 넣으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게 0.0 값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요거 무시하고 계산해도 된다 그랬죠. 따라서 L 값은 0.4605 곱하기 138분의 500. 138분 500. C 값은 얼마? 138분 500분의 0.02413 하니까 답이 가번처럼 나온답니다. 가번처럼 나와요. 34번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35번입니다. 예, 역률 개선으로 넘어갑니다. 역률 개선. 전력, 역률 개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옳지 않는 것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전력 손실이 경감된다. 손실 경감이고요. 설비 용량의 여유분이 증가합니다. 설비 용량의 여유분도 증가합니다. 그다음 전압 강화가 떨어지고요. 전압 강화도 떨어진다고 했죠. 고도파 제거, 우리 고도파 제거는 이번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고도파 제거는 직렬 리액터를 갖고 직렬 리액터를 하면 단상에서 3고도파, 3상에서 5고도파를 제거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5번의 답이 라번이고 36번. 다음 주 조상설비가 아닌 것은입니다. 다음 주 조상설비가 아닌 것은 뭐다? 동기조상기, 진상콘덴서, 블루리액터 다 맞죠? 맞는데 상순 표시기가 아니다. 상순 표시기가 아니다. 상순 표시기는 뭐냐? A상, B상, C상의 그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A상보다 120도 B상이 늦고 B상보다 120도 C상이 늦고 이런 거 있죠? 그것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예. 계속 37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역률 개선하는 건 있죠. 역률 개선하는 거는 공식을 외우는 것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지만 공식 외우는 것 별개로 역률 개선하는 그 원리를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네, 한번 봅니다. 피상전력이 PkV하면 역률 콘덴서의 부하를 역률 100%로 개선하기 위한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은 얼마냐 합니다. 보세요. 지금 피상전력이 P예요. P. 지금 문제 P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타입니다. 세타. 이때 역률을 0코사인 세타인데 역률 코사인 세타인데 부하를 역률 100%로 개선하기 위한 부하를 역률 100% 역률 100%라는 말 무슨 말이야? 뭐야? 각도가 0도. 각도가 0도. 이 각도가 이만큼 세타만큼 근데 이게 0도가 되어야 역률 100%죠. 그렇게 되면 뭐다? 무효분이
0이어야 된다는, 이 무효분이 0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뭐다? 이것을 역률 100%를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무효 전력을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전력용 콘덴서로 이만큼을 반대로 달아야만 각도가 0이 돼서 역률이 1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역률 100% 하기 위해서 뭐 콘덴서 용량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그럼 노란색은 얼마? 이만큼 보세요. P분의 요거 Q를 할게요. Q는 사인 세타죠. P분의 Q는 사인 세타에 따라서 Q는 P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사인 세타. 예. 우리 삼각함수 공식에 의해서 보세요. 삼각함수 공식에 의해서 사인 세타는 얼마? 루트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합치면 Q는 피상전력에서 루트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7번에는 답이 가번이에요. 37번에 답이 가번. 38번 할게요. 3000kW 단위 잘 보셔야 됩니다. 3000kW는 유효 전력이고 역률이 80% 뒤집입니다. 즉 L부하라는 얘기예요. 이때 부하의 전력 공급하는 변전소에 전력용 콘덴서 설치해서 변전소에서 역률 90%로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은 얼마냐 합니다. 전력용 콘덴서 용량은 어떻게 해요? 기본 공식이죠. Q는 P 얼마?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가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전력은 유효라 그랬죠. 유효. 그래서 문제에서 유효를 그대로 주어졌기 때문에 대입하면 됩니다. 유효 전력 3000kW예요. 3000kW에 지금 역률 0.8이에요. 얼마? 탄젠트 세타 얼마? 코사인 세타 0.8분의 탄젠트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코사인 0.8 사인은 0.6이 됐죠. 맞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2 얼마? 코사인 0.9분의 사인은 어떻게 구해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사인은 앞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구합니다. 1 마이너스 0.9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은 797이니까 약 800kVA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근데 보세요.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 용량을 얘기할 때 분명히 전력용 콘덴서는 이것은 무효분이에요. 무효 성분입니다. 무효 성분이니까 단위가 뭐다? 바가 돼야 돼요. 킬로바인데 무효 전력의 단위는 킬로바인데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의 단위는 있죠. 킬로볼트 암페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킬로볼트 암페어요. 그러니까 혹시 뭐 필기에서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단위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뭐 실기에서도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는데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단위로 답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혼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전력용 콘덴서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그 값이기 때문에 무효 전력이지만 킬로바를 쓰지 않고 킬로볼트 암페어 피상전력의 단위를 쓰더라도 너무 혼동을 느끼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재 대부분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전력용 콘덴서 무효지만 피상전력의 단위를 쓴다. 이렇게요. 38번에는 하여튼 단위를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39번 문제 볼게요. 39번. 예. 39번. 역률 80% 1000kVA 부하를 가는 변전소에 2000kVA 콘덴서를 설치해서 역률 계산하면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는 몇 kVA 정도 되는가 합니다. 이것도 우리 공식으로 못하죠. 보세요. 일단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했어. 보세요. 역률 80%고 1000kVA 부하를 가는 변전소에 1000kVA 피상전력이죠. 따라서 얘가 1000kVA고 이 코사인 세타가 0.8이란 말은 얘가 얼마란 거예요? 얘가 만인데 역률 0.8이면 유효 전력이 8000kW라는 얘기죠. 맞죠? 그 다음에 그럼 무효 전력 얘는 얼마요? 8000이고 만이니까 8 얼마? 6000kW
6,000kB라는 얘기입니다. 6,000kB.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되었는데, 2,000kVA 콘덴서를 설치해서, 즉, 이런 방향으로 2,000kVA 콘덴서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2,000이 내려오니까, 실제 콘덴서 2,000 설치하고 나면 합성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때 이건 얼마가 돼? 이거는 4,000kV가 되겠죠. 예.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때 변압기에 걸리는 부하는 얼마냐? 이때 피상전력은 지금 부하는 몇 킬로볼트 암페어, 즉 피상전력 요놈을 묻습니다. 피상전력 얼마다?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4,000과 8,000이죠. 루트에 8,000의 제곱 더하기 4,000의 제곱하니까 그 값이 8,944. 8,944인데 보기에 있는 것 중에 가장 가까운 것이 약 9,000입니다. 9,000이에요. 예, 그래서 39번의 답이 다번이에요. 다번. 계속해서 40번 문제 볼게요. 40번 문제. 공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거 원리를 좀 이해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으셔야 돼요. 봅니다. 역률 0.8인 부하에 480kW를 공급하는 곳에 보세요. 또 이렇게 되죠. 보세요. 지금 역률이 코사인 세타가 0.8인데요. 8인데 480kW 유효 전력입니다. 따라서 유효 전력이 480kW가 됩니다. 480kW에서 그럼 얘는 얼마? 얘는 코사인 세타 0.8이니까 얘는 얼마? 0.8분의 480 하면 되죠. 0.8분의 480 하면 얼마? 이것이 600kVA라는 겁니다. 피상전력 600kVA.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얘는 얼마겠어요? 코사인 세타 0.8이니까 사인 세타 0.6이면 얘는 360이 되겠죠. 계산해보시면 사인 세타는 0.6이니까 600 곱하기 0.6 하면 360kV가 됩니다. 이때 콘덴서 220을 설치했어요. 220을 설치하면 이렇게 220을 설치하면 이렇게 220을 까내려 가니까 결국 어떻게 됐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죠? 얘는 얼마요? 360에 220 뺐으니까 요 길이는 얼마다? 140kV가 된다는 겁니다. 140kV. 예. 그러면 이때 뭘 물었어요? 역률은 얼마를 물었죠? 그러면 역률은 뭐요? 피상전력분의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인데 피상전력 얼마? 얘는 얼마요? 요놈의 제곱 플러스 요놈의 제곱하면 되죠. 루트에 480의 제곱 플러스 140의 제곱이 되고 유효전력은 그대로 변함없이 480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답이 0.96는 96%가 된다. 그래서 40번에 라가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예, 요거 개념 아시는 분은 정말 쉽다, 괜찮다 이렇게 하시고 정말 공식만 외워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이런 뭐 나오면 치를 떠세요. 공식이 대입이 안 되니까. 예, 이런 문제는 그림을 그려서 조금만 연습해 보시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41번 봅니다. 삼상 배전선로의 말단에 지상역률 80% 160kW의 삼상 부하가 있습니다. 보세요. 또 어떻게요? 뭐 이렇게 보세요. 유효 전력이 160kW고요. 뜨고 얘가 0.8이에요. 코사인 세타가.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그랬다? 요거 분의 얘가 0.8이니까 요 놈은 0.8분의 160 하면 얘는 200kVA죠. 200kVA입니다. 이때 부하점에 전력용 콘덴서 접속해서 선로 손실 최소. 우리 앞에 했죠. 선로 손실은 역률의
제곱의 반비례, 역률의 제곱에. 그러면 선로 손실이 가장 작으려면은 역률이 가장 큰 상태가 되면 됩니다. 맞죠? 얼마다 역률 코사인 세타가 1이 되면 된다는 거죠. 역률이 1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전력률 코너에서 용량 얼마가 필요한가? 우리가 역률이 1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무효분이 0이 돼야 되죠. 즉 이만큼은 이만큼 설치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것만큼 콘덴서 용량 설치해줘야 된다. 그럼 얘는 얼마? 얘는 200이고요. 역률이 0.8이니까 사인 세타는 0.6. 따라서 200 곱하기 0.6 하니까 얘는 120kV 암페어만큼 설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전력 손실이 최소가 된다. 41번에는 답이 나번입니다. 41번에는 답이 나번. 계속해서 42번 볼게요. 42번. 공식이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보세요. 한 대 주상변압기에 역률이 늦은, L부하 코사인 세타 1, 유효전력 P1 부하와 역률 늦은 코사인 세타 2, 유효전력 P2의 부하가 병렬로 조석되어 있을 경우 주상변압기에 걸리는 피상전력은 어떻게 나타내는가 합니다. 우리가 변압기에 걸리는 전력은 역률이 다를 경우는 벡터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지금 역률이 코사인 세타 1이고 유효전력이 P1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얘가 지금 세타 1이고요. 얘가 유효전력이 P1이에요. P1이고요. 그 다음에 세타 2고 유효전력이 P2입니다. 이것이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벡터적으로 하면 끝에서 끝으로 더해요. 보세요. 요것이 보세요. 요것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P2예요. P2고 세타 2입니다. 세타 2니까 얘를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요것이 세타 2입니다. 세타 2. 그럼 이 전력과 유효전력 P1이고 세타 1인 것과 유효전력 P2고 세타 2인 이것을 더한다고 했을 때 역률이 위상이 다르잖아요. 각도가 다를 때는 벡터적으로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값이 어떻게 구할 수가 있다? 어떻게? 여기서 여기까지 이 파란색 있죠? 파란색의 크기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파란색의 크기. 그럼 파란색의 크기는 피타고라스의 정의에 의해서 구합니다. 보세요. 요거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이요. 그러면 밑변은 얼마? 밑변은 P1 더하기 P2가 되고요. 맞죠? 밑변은 이겁니다. 그러면 세로변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어떻게 이거? 이게 이거죠. 이건 어떻게? 이거는 뭐다? P1분의 얘는 탄젠트 세타 1이죠. P1분의 얘는 요거니까 탄젠트 세타 1이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요거는 P1의 탄젠트 세타 1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이거는 어떻게 된다? 이거는 P2 되죠. P2가 있고 P2분의 얘는 탄젠트 세타 2니까 얘 길이는 어떻게 된다? P2의 탄젠트 세타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각 삼각형에서 이거 길이 어떻게 구해요? 이놈의 제곱 더하기 이놈의 제곱 해서 루트를 씌운 거죠. 루트. 공식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은 결과는 이렇게요. 요 유효전력 두 개 더하고요. 그 다음에 요 무효전력과 요거 무효전력이죠. 요거 더하기 요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P1 탄젠트 세타 1 더하기 P2 탄젠트 세타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요거 각각 제곱하죠. 각각을 제곱을 해서 더해서 루트를 씌우는 겁니다. 루트 씌우는 거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43번인데 여기에서는 역률 구하라 그래요. 역률은 뭐예요? 똑같은 그림상에서 역률은 보세요. 예분의 예죠. 예분의 예입니다. 따라서 요거 방금 구했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요거 얼마요? 루트에
P1 더하기 P2의 제곱 더하기 P1의 탄젠트 세타 1 더하기 P2의 탄젠트 세타 2 제곱 하고 분의 유효전력이죠. 이거 분의 이거니까 유효전력은 뭐예요? P1 더하기 P2가 됩니다. P1 더하기 P2. 그래서 43번 문제는 답이 가번이 됩니다. 가번이요. 요거 원리가 벡터적으로 더한 것이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고요. 공식은 42번, 43번 크게 뭐 공식 자체는 복잡해 보이지만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43번에는 답이 가번이요. 계속해서 44번 봅니다. 44번. 전력용 콘덴서의 직렬로 콘덴서 용량의 5% 정도의 유도 리액턴을 삽입하는 목적이 뭐냐? 5%입니다. 우리가 3고도파 같은 경우 얼마예요? 뭐 11%, 12% 이렇게 됐죠. 그런데 5%라는 것은 5%, 6%는 5고도파 제거입니다. 즉 3상에서 5고도파 제거할 때 5%에서 6% 정도 여유를 준다라고 했습니다. 45번. 다음 중 한 상당의 용량 200kVA의 콘덴서에, 즉 콘덴서 용량 200kVA예요. 5고도파를 억제하기 위해서 직렬 리액터 설치하고자 기본파 기준으로 직렬 리액터 용량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얼마라 그랬어요? 얼마다? 우리가 그 직렬 리액터 용량은 콘덴서 곱하기 얼마? 5에서 6%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했죠. 5에서 6%. 따라서 200 곱하기 5% 하면 0.05에서 0.06을 곱하면 됩니다. 따라서 얼마요? 10에서 12kVA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 45번에 10에서 12 정도 되는 것이 답이 4번이 10이네요. 12. 우리가 이론적으로 4%, 실제로는 5에서 6%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 5에서 6% 곱하면 12가 된다는 겁니다. 46번. 전력 계통에서 특별한 언급 없을 때 전력 계통이라고 하면 3상이라고 했죠. 3상에서 전력용 콘덴서 직렬로 연결되는 리액터로 제거되는 고도파는 5고도파가 된다입니다. 47번. 전력용 콘덴서를 변전소에 설치할 때 직렬 리액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직렬 리액터 용량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냐 합니다. 지금 보기에서 L 값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원래 공진을 시켜서 오메가 L은 오메가 C분의 1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서는 5고도파 기준으로 해서 말이 없으면 직렬 리액터 5고도파 제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5를 곱해요. 5를 곱하면 얼마요? 5오메가가 통째로 넘어가니까 L은 5오메가의 제곱 C분의 1이 됩니다. 5오메가의 제곱 C분의 1. 그런데 오메가는 얼마요? 오메가는 얼마? 2파 F죠. 2파 F 제곱 C분의 1하니까 이 값이 얼마다? 얼마? 10파 F의 제곱 C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47번에는 답이 L은 10파 F 전체 제곱 곱하기 C분의 1. 답은 다번이 됩니다. 다번. 계속해서 48번입니다. 48번. 한류 리액터를 설치하는 목적은, 한류 리액터는 뭐라고 그랬죠? 한류, 제한한다 전류를. 근데 그 전류가 가장 큰 전류인 단락전류입니다. 단락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49번 전력용 콘덴서의 방전 코일이 있죠. 방전 코일, 디스차징 코일 DC를 얘기합니다. 얘는 뭐다? 콘덴서에 있는 잔류 전하를 방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가번이고요. 50번 충전 전류다. 충전되었다 하면은 콘덴서에 의한 전류를 얘기합니다. 콘덴서에 의한 전류는 뭐다? 진상전류죠. 진상전류. 콘덴서는 전류가 앞선다. 진상전류이기 때문에 앞선 전류가 돼요. 앞선 전류. 계속해서 51번. 3상 1회선과 대지간의 단위 길이당 충전 전류가, 지금 전류가요, 충전 전류 IC라고 하는데 얘가 0.25 암페어 킬로미터요.
0.25A/km. 즉 1km당 0.25A가 충전된다는 겁니다. 충전 전류가 흐른다는데 여기에서 길이 L이 18km요. 그럼 전체 전류는 얼마? 0.25A/km 곱하기 18km 하면 약분이 돼서 0.25 곱하기 18 하니까 얼마요? 얼마니까 얼마? 4.5. 4.5A가 됩니다. 그래서 51번에는 답이 나번 4.5가 돼요. 4.5. 52번 봅니다. 52번. 60Hz 154kV 길이 100km의 삼상 송전선로의 대지 정전 용량 CS 0.005 상호간의 정전용 CM은 0.001 할 때 한 선에 흐르는 충전 전류는 얼마냐 했죠. 우리가 보세요. IC는 원래 XC분의 2죠. 이때 전압 대지전압이다라고 했죠. 제가 대지전압 설명드렸었습니다. 대지에 충전되는 이것 자체가 대지가 하는 정전 용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XC분의 2가 돼요. 그럼 XC는 얼마? 오메가 C분의 1분의 2니까 얼마? 오메가 C2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때 2는 대지전압이기 때문에 주어진 선간전압에 얼마? 루트 3분의 V를 해줘야 된다. 입니다. 그리고 이 C값은 얼마? C값은 CS 플러스 3cm. 예, 2장에서 했었죠? 작용 정전 용량은 CS 플러스 3cm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은 CS 플러스 일단 CS 플러스 3cm. CS가 0.005 마이크로고요. CM이 0.0014요. 그래서 0.005 플러스 3배의 0.0014 하니까 0.0092가 됩니다. 0.0092가 돼요. 0.0092. 그러면 대입을 합니다. 보세요. 오메가는 2파이 F죠. 2파이 곱하기 주파수 60입니다. 60 곱하기 오메가 2파이 F에다가 C값 얼마요? 0.0092인데 마이크로페럿이죠. 따라서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됩니다.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 다음에 C, 이 값 얼마요? 루트 3분의 154km니까 15만 4,000V입니다. 그 다음에 빼먹으면 안 되는 것이 이 정전 용량 C값은 1km당이라고 되어 있죠. 단위가 1km당 이만큼의 페럿이죠. 그래서 전체 길이 얼마? 100km죠. 전체 길이 100을 곱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28 곱하기 60 곱하기 0.0092 곱하기 10 마이너스 6승 곱하기 100 곱하기 루트 3분의 15만 4천 하니까 이때 충전된 전류가 30.8A입니다. 30.8A. 즉 선로에서 전선이 이것이 만들어주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요거 뭐라고 했어요? 이거 CS 플러스 3cm 이 값은 선로와 대지 간에 작용하는 정전 용량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흐르게 되는 전류가 이만큼이나 크다는 거예요. 즉 154km니까 전체 100km 간에는 이만큼의 충전 전류가 흐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3번 문제로 가봅니다. 53번 문제. 53번. 보세요. 등가 송전선로의 정전 용량이 0.008. 예, 여기에서는 52번과 다르게 작용 정전 용량은 그대로 뒀습니다. 선간 정전 용량, 대지 정전 용량이라 하지 않고 C는 0.008 작용 정전 용량을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L은 100km, 그리고 전압도 대지 전압을 그대로 뒀어요. 대지 전압 그대로 줬습니다. 주파수 60일 때 충전 전류 IC는 얼마다? 알파에서 했지만 오메가 C, 예, 오메가 C이고 뭐 여기에 C 값이 마이크로페럿 퍼 킬로미터니까 L까지 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메가 2파F CEL 하니까 주파수는 60이고요. 60이고 그 다음에 C 값이 0.008 마이크로니까 0.0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예, 곱하기, 네, 이것도 곱하기 할게요. 그 다음에 전압 37,000 대지 전압이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37,000에 길이를 100km까지 바로 곱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값이 얼마다면 11.2
2A가 됩니다. 11.2A. 11.2A. 그 다음 53번입니다. 53번. 54번이에요. 54번. 정전 용량 10회로서의 콘덴서를 델타 결선에서 삼성전압 V볼트를 가했을 때 충전 용량과 같은 전압 Y가설을 했을 때 충전 용량 비는 얼마나 그랬어요? 얘는 뭐 계산 아니고 외우는 겁니다. 얼마? 3배라 그랬죠. 델타가 Y보다 3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델타 결선한다 라고 했습니다. 답은 나번이고요. 55번. 역열 개선용 콘덴서를 부하와 병렬로 연결할 때 델타 결선 방법을 채택한 이후로 가장 타당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델타로 하면 똑같은 가까워 Y로 할 때보다 용량이 3배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용량을 만들려고 하면은 델타로 하면은 소요 콘덴서의 그 용량이 적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 콘덴서의 정전 용량의 소요가 적다는 겁니다. C값을 작은 것을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5번에는 답이 나번이 됩니다. 나번이요. 예. 여기까지요. 뭐 우리 3단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이렇게 문제를 풀이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56번부터 계속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